자, 지난 시간에 멀티스캐터하고 멀티스캐터 페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어, 봤는데요. 지금 보면 요게 그냥 렌더링 샷이에요. 렌더링 샷. 아직 뭐 그 포토샵에서 뭘 만지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렌더링 샷입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 놓은 상태죠. 중간에 작업하던 중간이에요, 이거. 어, 여기는 세빌 카페에 있는, 제주도 세빌 카페에 있는 세빌 오름 지형을 따다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잔디 작업했던 거 있죠. 잔디 작업했던 거, 브이레이 스캐터 사용해서 잔디 작업했던 거. 그거를 카메라 근거리에 깔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잔디 이미지 매핑으로만 해서 어, 작업을 해주면 되게 리얼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돌도 브이레이 스캐터 이용을 해서, 아예 멀티 스캐터를 이용을 해서 깔아줄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모델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조금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모델링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 어, 여기 보면 모델링에 뭐 페인트 오브젝트, 뭐 브러쉬 세팅, 프리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요것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써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자, 프리폼이나 뭐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뭐 아무 오브젝트도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플레인 하나 놓고 이렇게 생겼겠죠. 자, 얘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렇게 보면 뭐 어플라이 에디트 폴리 모드, 컨버트 투 폴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그 우리가 에디트 폴리로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에디트 폴리로 적용을 한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메뉴들이 되게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뭐 얘를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테셀레이트가 되는 거고, 테셀레이트라고 뜨죠. 그리고 뭐 유즈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토폴로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 여기 이 부분에 면이 생긴 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선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 이건 선 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눌러주면 뭐 이렇게 보도블럭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몇 가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보도블럭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쉽게.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랑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잡아야 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잡고 선 하나만 잡아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선을 하나만 잡고, 기준이 될 선을 하나만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마루 패턴으로 바뀌죠. 이런 방식으로. 이걸로 마루를 되게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각형 패턴 만들어주는 거. 자, 이거 할 때는 이거 할 때는 선을 하나만 딱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육각형을 만들 거며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루 패턴을 만들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라이앵글로 만들어 주는 거죠. 트라이앵글로 얘를, 그러니까 그 에디트 폴리가 다각형이라 그랬죠. 근데 에디트 메쉬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메쉬로 넘겨보면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잡아보면 중간에 이렇게 사선으로 점선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에디트 폴리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사각형으로 합쳐져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 점선이 하나가 사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어떻게 변하냐면, 점을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 보면, 자, 어디는 이 점하고 이 점이 연결돼서 이렇게 꺾여 돌아가고요. 이렇게 꺾여 돌아가죠, 지금 보면. 자, 어디는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랑 다르죠, 생긴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선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쵸, 가상의 사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를 다시 에디트 메쉬로 넘겨서 2번으로 선택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상의 사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꺾여 넘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커넥트를 가지고 점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뽕긋 솟아오게 만들고 싶다, 솟아오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 사선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커넥트로 직접 선을 그어서, 자, 지금 여기 에디트 메쉬에서는 안 되죠. 에디트 폴리에서 커넥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사선 방향에 따른 그 이상한 꼬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쵸? 그게 여기 보면은 아까 얘를 에디트 메쉬로 넘겼을 때 있는 거예요. 에디트 메쉬로 넘겼을 때 아니다. 아까 어디 있었나? 여기
트라이스라는 게 있죠. 이게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해보면 이렇게 다 뜨는 거죠. 그리고 턴 해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프리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폴리드로우라 그래서 뭐 우리 그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약간의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뭐 토폴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에디트 폴리에 여기 없는 기능들이 여기에는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페인트라든지 좀 더 정교한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셀렉션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뭐 유즈 셀렉션 옵션들 보면 유즈 스택 셀렉션, 뭐 바이 버텍스, 이그노어 백페이싱 뭐 이런 게 있어요. 유즈 스택 셀렉션은 뭐냐면 그 전에 선택된 걸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에디트 폴리 전에 뭐가 있었으면 에디트 메시라든지 에디트 폴리라든지 이런 게 선택된 게 있었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 버텍스는 점에 의해서 뭐 선택되는 건데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그노어 백페이싱은 뭐냐면 자, 앞면에선 이렇게 선택되는데 뒷면에선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앵글은 면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데 바이앵글 45도 하고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거 9를 한번 놓고 한번 얘를 에디트 폴리로 넘겨서 바이앵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바이앵글 눌러서 선택을 해보면 이그노 백페이싱 누르고 이그노 백페이싱 눌렀는데 다 선택된다고?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지 않아도 클릭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각도가 서로 뭐 몇 도 이상이 틀려지는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면은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밴드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 안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에디트 폴리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고 이그노 백페이싱, 그 다음에 요거 45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서로 접합면끼리 여기는 9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90도이기 때문에 45도 안쪽에서만 접한 면만 다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런 건 알아두시면 선택할 때 굉장히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우리가 안 다뤘던 거를 조금 더 보강을 합시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를 크리에이트 쉐입으로 뽑아내서 라인으로 뽑아내서 그거에 두께를 줘서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했었는데,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보면 라티스라는 게 있어요. 라티스. 요거 LATTIC. 자, 이걸 누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면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차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차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색함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건 이제 추가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요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어떤 구조물 프레임이 설 때 보면 막대 그리고 나사 그리고 요 나사를 묶어주는 구 모양 구조물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만들 때 라티스로 만들면 편합니다. 이거는 그거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죠. 자, 멜트도 해봤었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캐터, 멀티 스캐터를 다룰 때 우리 V-Ray 프록시 가지고 가벼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해봤죠. 가벼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면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뭐 얘한테 메쉬 스무스를 이렇게 주게 되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얘는 면 에디트 폴리로 다시 넘겨보면 면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근데 뭐 이건 많은 편에도 속하지 않지만 어쨌든 얘는 면이 많다고 봅시다. 자, 이거를 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모델링상에서. 근데 예쁘게는 안 줄여지지만 모델링 끝난 상태에서 또는 외부에서 모델링을 가지고 왔는데 면이 너무 많아서 버벅거린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저기 V-Ray 프록시로 가져가지 않고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자, 프로 옵티마이저라는 건데 프로 옵티마이저라는 녀석은 이 면을 최적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큘레이터라는 걸 누르면 면이 몇 개 있는지 점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텍스 퍼센트, 버텍스 카운트 이거를 줄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버텍스 퍼센트를 40%로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전체 모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면의 개수가 1792개로 줄어들죠. 아니 3580개로 딱 40%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제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이렇게 면이 깨지게 되는데 적정값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어디까지 하면은 깨지지 않고 딱 적당한가를 본 다음에 그 정도에서 멈추시면 돼요. 이거는 수치를 60% 정도면 지금 얘는 적정한. 근데 면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합쳐주는 거예요. 계속 최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프로 옵티마이저라는 거. 만약에 버벅거리게 되면 요거를 사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크리에이트에서 스페이스업을 쓰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잠깐 해봅시다.
여기서 보어텍스, 그래비티, 뭐 드래그 이런 것들은 그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뭐 파티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간단한 걸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스페이스워업이라는 게 있고 포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오메트릭 디포메이블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FFD 박스, FFD 실린더도 있고 웨이브랑 리플 이런 게 있어요. 자, 리플은 우리 모디파이에도 있었죠. 여기도.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꺼내요. 이렇게 꺼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물결 모양의 요 쇠사슬 모양 아이콘, 요걸 누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얘한테 갖다 대주면 이 표면 꿀렁거리는 모양대로 얘가 이렇게 꿀렁거립니다.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얘한테는 애니메이션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꿀렁꿀렁거리는 거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이라는 게 있는데, 봄. 자, 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굉장히 조그마해요, 아이콘이 지금. 이건 크기를 조정을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좀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일단 눈에 보이게 좀 키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눌러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메쉬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범이니까 폭탄이에요. 폭탄. 얘 이제 그래서 스트렝스를 좀 많이 주고, 자, 이렇게 놓고 스트렝스를 좀 더 줘야겠네요. 자,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서 터져 나가는 거, 폭탄이 있는 부분에서 터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 활용을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간 이렇게 우리 딱 그게 생각나는데, 저기 BMW에서 그 컨셉카 나왔을 때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막 하는데 이렇게 표면 이렇게 째지는 경우 있죠. 그거 디자인할 때 아마 요걸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걸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좁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스핀을 주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주면 이렇게 돼요. 와장창 깨지는 거죠, 면이. 그래서 범은 폭발하는 거예요. 뭐 그래비티 0으로 주면 그 자리에서 터지겠죠. 카오스는 터질 때 그 좀 더 막 카오스를 주면 뭔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터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이스 워브는 요런 류가 있고요. 요런 류가 있고, 포스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나 마찰력이나 뭐 이런 것들, 회오리 뭐 이런 것들이고, 디플렉터는 충돌이나 뭐 반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스페이스 워브에 있는 것들은 보통은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트 폼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 적용할 때 또 다 달라요, 적용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알려주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천에는 윈드 뭐 이런 것들 먹는데 뭐 클로스 우리 했었던 거 있죠. 그거는 윈드가 먹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뭔가 조금 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바람 같은 것들. 커튼 같은 거를 만들 때 클로스로 모델링 할 때 쓰는데 그런 거는 만약에 만들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